안녕하세요. 피부와 마음을 면밀히 살피는 곳 한방 아린의 피부마음 진료실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씩 자주 찾게 되네요. 이제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아주 많이 따뜻하게 입고 먹는 음식들도 따뜻하게 몸을 덮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먹으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단순히 추위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차가운 공기와 온도로 인해서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가울 냉의 한자를 써서 이런 두드러기를 바로 한랭 두드러기라고 합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전체 두드러기의 3에서 5% 정도를 차지하며 소아나 젊은 성인들에게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서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찬 공기, 찬바람과 같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노출된 부위가 일단 빨개지고 부풀며 또 가려운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끔따끔 아주 따갑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대개는 옷에 가려지지 않는 얼굴이라던가 이런 손, 발에 잘 생기지만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얼음같이 차가운 음식을 먹고 점막 부종으로 인해서 입술이라든지 목 안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 수용이나 냉수역으로 전신이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전신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및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아니죠. 한랭 두드러기는 이렇게 차가운 자극에 대해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반응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감기, 독감, 이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앓고 난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호르몬 조절이나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 또는 약물 과민 반응의 후유증으로도 한랭 두드러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에 한랭 두드러기로 내원했던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 예민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손발이 차고요. 아랫배도 차고 냉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항상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막 소화가 잘 안 되고 또는 가스도 막 너무 잘 차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식탐은 좀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땀이 전체적으로 온몸에 골고루 잘 안 나거나 특정 부위, 뭐 딱 얼굴이나 머리라든지 이런 손발에만 땀이 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즉 발안을 통한 체온 조절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특징적인 곳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에 뭐 시험 준비라든지 뭐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활동이 매우 줄고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 피로가 누적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겨울철에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밖에 딱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허벅지가 엄청 가렵고 막 따가워서 벅벅벅벅 긁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한랭 두드러기의 어떤 전조 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한랭 두드러기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피부과에 가시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고요.
항히스타민제만으로 증상 제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제까지 함께 처방받아 드시면서 오시죠. 이것만으로는 이제 치료의 한계를 느끼기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랭 두드러기를 치료할 때 두드러기에 이제 유효성이 있는 약재들에다가 소화 기능이 문제라면 이제 소화 기능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한약재를 넣게 되고, 또 몸의 냉증이 문제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들, 그리고 오랜 피로와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안신지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이라든지 피로회복을 돕는 약들을 통해서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치료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칼 자르듯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복잡 다단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쉽고 만만한 치료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평소 생활 건강에서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먹는 거 자는 거 누가 봐도 저건 좀 아닌데 너무 안 건강해 하면 그런 생활을 끊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근데 나는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먹지 않고 스트레스도 이 정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 정도라면 다른 팁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의 대사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랭 두드러기 극복하는 생활 꿀팁 1번 운동하기입니다. 족욕, 반신욕도 괜찮고요. 땀이 좀 날 정도로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속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건 한랭 두드러기에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한랭이라는 이런 차가운 자국에 발생한다는 그런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음식 항원을 찾을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체했어요. 막 가스가 찼어요.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라면 몸의 대사가 잘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속이 편안한 상태, 그러므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너무 매운 음식, 소화들도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막 차가운 주스, 유제품 같은 걸로 시작하지 마시고 좀 따뜻한 누룽지 같은 거 끓여서 속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특히 냉증이 심한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건데요. 내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고 손발이 정말 싸늘하다 그러면 평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허브티나 이런 차를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딱 세 가지 차만 안내해 드릴게요. 생강 대추차, 계피차, 귤피차입니다. 참고로 이 차를 먹는다고 한랭 두드러기가 치료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데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약재를 따올 때 이제 한랭 두드러기에 흔히 처방하는 한약에 이제 들어있는 약재들 중에서 우리가 음식 이렇게 차로 흔히 먹을 수 있는 약재들을 뽑아온 거예요. 먼저 생강, 대추차입니다. 생강과 대추는 하나의 세트처럼 함께 할 때 서로의 좋은 약성들을 더 잘 취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생강의 이런 맹렬한 약성을 좀 중화시켜주고요. 또 생강은 대추만 많이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하고 이렇게 창만, 빵빵해질 수 있는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어서 대추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의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귤피차. 귤피는 귤 껍질인데요. 이 습담을 없애주고 기의 체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먹기는 잘 먹는데 먹고 나면 항상 속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차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계피는 말초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따뜻한 약재인데요. 냉성 생리통이나 이런 산후보약에도 잘 쓰이고요. 위는 뜨거운데 아래는 차가운 상열 하한증, 안면 홍조 등에도 응용이 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자면 한랭 두드러기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도 모든 만성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충분히 잘 자고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내 기운이 너무 꽉 막히고 정체되지 않도록 충분히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
내가 평소 몸이 굉장히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라면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챙겨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